아주 먼 옛날, 그러니까 인류가 아직 인간이라는 이름조차 어색하던 시절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세상은 지금처럼 밝은 전등 하나 없었고, 밤이 되면 그저 짙은 어둠과 맹수들의 숨소리만이 가득하던 그런 때였죠. 우리 조상들은 살아남기 위해 매일매일이 전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위태로운 생존의 갈림길에서 인류의 운명을 통째로 바꿔놓은 아주 기묘한 집착이 하나 시작됐거든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털이 덥수룩한 한 남자가 강가에 앉아 있어요. 주변에는 굶주린 표범이 돌아다니고 당장 내일 먹을 고기 한 점 없는 절박한 상황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당장 도망가거나 먹을 걸 찾으러 다녀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남자는 이상하게도 돌덩이 하나를 붙잡고 몇 시간째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른 돌로 툭툭 치고 깎아내고 다시 살펴보고, 이게 그냥 대충 깨든여서 쓰는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이 주먹도끼라는 물건을 보면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예요. 좌우대칭이 소름 끼칠 정도로 완벽하거든요. 사실 짐승의 가죽을 벗기거나 나무를 깎는 용도라면 굳이 그렇게 예쁘게 만들 필요가 없었을 텐데 말이죠. 그냥 날카롭기만 하면 끝이잖아요. 서울로 치면 그냥 좁은 개천 수준의 간단한 도구면 충분했을 텐데, 우리 조상들은 마치 현대의 장인이 명품 가방을 한 땀 한 땀 만드는 것처럼 그 돌덩이에 영혼을 갈아 넣은 셈이죠. 이게 바로 인류가 가진 집착의 첫 번째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그랬을까요? 단순히 생존을 위해서였을까요? 어쩌면 그 시절 사람들에게 이 완벽한 대칭의 돌덩이는 지금의 우리에게 스마트폰이나 슈퍼카보다 더 소중한 일종의 자부심이었을지도 몰라요. 남들보다 조금 더 날카롭고 조금 더 매끄러운 도구를 가졌을 때 느끼는 그 묘한 희열 말이에요. 그 집착이 결국 인류를 동굴 밖으로 끌어내고 거대한 성을 쌓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이 돌을 깎는 행위가 뇌 구조까지 바꿔놓았다는 사실이죠. 돌을 정교하게 다듬기 위해서는 손가락의 미세한 근육을 움직여야 하고, 머릿속으로는 완성된 모양을 미리 그려봐야 하거든요. 이건 오늘날 우리가 복잡한 코딩을 하거나 정밀한 설계를 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과정이었을 거예요. 돌덩이 하나에 집착하던 그 마음이 현대 문명의 기초공사를 시작한 거나 다름없죠. 생각해보면 참 묘한 일이죠. 당장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보다 돌의 각도를 맞추는 게 더 중요했던 그 순간들이 모여 지금의 우리를 만든 거니까요. 아마 밤하늘의 별을 보며 다음날 깎을 돌을 생각하던 그 남자는 자기가 하는 이 행동이 수만 년 뒤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시작점이 될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그 시절의 밤은 지금보다 훨씬 길고 조용했겠죠. 모닥불 앞에서 돌을 쪼는 규칙적인 소리만 들려왔을 테고요. 톡, 톡, 툭. 그 일정한 리듬 속에서 인류의 지능은 조금씩 깨어났고, 불안했던 마음도 어쩌면 그 반복적인 작업 덕분에 조금은 차분해졌을지 몰라요. 무언가에 지독하게 몰입한다는 건 두려운 현실을 잠시 잊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위안이 되기도 하거든요. 인류는 그렇게 무언가를 만들고 다듬고 완성하는 과정에 중독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도구를 쓰는 동물을 넘어 도구에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가 된 거죠. 남들이 보기엔 그저 흔해 빠진 돌덩이일 뿐이지만 그 주인에게는 자신의 생명줄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을 거예요. 사냥에 성공했을 때도, 추운 겨울을 날 때도 항상 손에 쥐어있던 그 묵직한 감촉. 그게 아마 인류가 느낀 첫 번째 안도감이었을지도 모르죠. 세월이 흘러 돌은 청동이 되고 다시 철이 되면서 우리 주변의 도구들은 몰라보게 변했지만 그 근저에 흐르는 집착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어요. 더 정교하게, 더 아름답게, 더 완벽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그 마음 말이에요.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에 담고 있는 수많은 고민도 더 나은 내일을 만들고 싶어하는 그 오래된 집착의 흔적일지도 몰라요. 자, 이제 그 옛날 강가에서 돌을 깎던 남자의 마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거창한 미래를 설계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내 손 안에 든 이 물건을 조금 더 완벽하게 만들고 싶다는 그 단순한 열망뿐이었죠. 그 단순함이 결국 거대한 문명을 일궈낸 거예요.
그러니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는 복잡한 생각들도 결국은 더 나은 무언가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나요? 그 시절 사람들도 우리처럼 잠 못 드는 밤이 있었을 거예요. 사냥이 잘 안 될까봐 걱정하기도 하고 내일은 어떤 돌을 찾아야 할지 고민하기도 했겠죠. 하지만 그들은 결국 그 집착을 도구에 쏟아부었고 그 결과물을 손에 쥐고서야 비로소 평온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 손에 쥐어진 이 보이지 않는 도구들도 언젠가는 그렇게 완벽한 대칭을 이루며 우리 삶을 든든하게 지켜줄 날이 올 거예요. 문명이라는 거대한 기계의 첫 번째 톱니바퀴는 그렇게 작고 날카로운 돌조각에서 시작됐어요. 아주 사소해 보이는 집착 하나가 세상을 뒤흔드는 힘이 된다는 거 참 신기하지 않나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편안함도 사실은 그 지독했던 조상들의 고집 덕분인 셈이죠. 그들이 돌을 깎으며 보냈던 그 수많은 밤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이 따뜻한 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거니까요. 돌을 다듬는 소리가 잦아들고 모닥불이 서서히 꺼져가는 선사시대의 어느 밤처럼 이제 우리 주변의 소음들도 서서히 멀어져 가고 있어요. 그들이 느꼈던 그 묵직한 안도감을 우리도 조금씩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완벽하게 깎인 주먹도끼가 손바닥에 착 감길 때의 그 든든한 말이죠. 세상은 여전히 넓고 복잡하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그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그저 평온한 흐름에 몸을 맡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제 1325년 11월의 어느 깊은 밤으로 함께 들어가 볼게요. 성벽 너머로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고 볼로냐의 거리는 적막함에 잠겨 있었죠. 성문을 지키던 병사들도 밀려오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꾸벅꾸벅 졸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모두가 평온하게 잠든 그 시각, 어둠 속에서 일단의 그림자들이 소리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들은 바로 이웃도시 모데나에서 온 소수의 정예 병사들이었어요. 무거운 갑옷 대신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숨소리조차 죽인 채 성벽을 넘었죠. 사실 이 정도 실력이라면 성 안의 보물창고를 털거나 높은 관리의 목숨을 노릴 법도 한데 그들의 목적지는 의외의 장소였어요. 바로 성문 근처에 있는 공용 우물이었거든요. 이 병사들은 우물가에 멈춰서서 서로의 눈치를 살폈죠. 그러고는 우물에 매달려 있던 평범하기 짝이 없는 나무 양동이 하나를 조심스럽게 풀어내기 시작했어요. 나무 판자를 잇대어 만들고 철제띠를 들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도구였죠. 물을 깃느라 여기저기 긁히고 낡은 그 양동이를 말이에요. 상상해보세요. 목숨을 걸고 적진에 침투해서 가져온 전리품이 고작 나무 양동이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요즘으로 치면 한밤중에 남의 아파트 단지에 몰래 들어가서 지하 주차장에 있는 비상용 소화기나 공용 분리수거함 뚜껑을 훔쳐 달아난 거나 다름없거든요. 하지만 모데나 병사들에게 이 양동이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어요. 이건 볼로냐라는 도시의 얼굴이자 그들의 일상을 지탱하는 아주 작은 조각이었으니까요. 그들은 이 양동이를 품에 안고 다시 어둠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어요. 볼로냐의 자존심을 통째로 드러냈다는 묘한 승리감에 취해 있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너희 앞마당까지 들어와서 이걸 가져가는 동안 너희는 잠만 자고 있었지 라는 비아냥을 담은 상징적인 도발이었던 셈이죠.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볼로냐 시민들이 우물가로 모여들었을 때 그 분위기가 어땠을지 한번 떠올려 볼까요? 늘 귀자리에 있어야 할 양동이가 사라진 걸 본 순간 사람들은 처음엔 당황했을 거예요. 누가 장난을 쳤나 싶었겠지만 곧 그것이 모데나 사람들의 소행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것은 단순히 물건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안방을 내어준 것과 다름없는 치욕이었거든요. 모데나 사람들은 이 양동이를 자신들의 성벽 위에 보란듯이 걸어두었어요. 볼로냐 사람들이 멀리서도 잘 볼 수 있게 말이죠. 이것 봐라, 너의 양동이가 여기 있다! 라며 손가락질하며 웃어댔을 거예요. 은근히 속을 긁는 그들의 태도에 볼로냐 사람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죠. 사실 이 양동이가 금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대단한 보석이 박힌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냥 시장에 가면 얼마든지 새로 살 수 있는 소모품이었을 뿐이죠. 하지만 집착이라는 건 가끔 상식을 뛰어넘는 힘을 발휘거든요. 감히 우리 것을 가져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양동이의 가치가 문제가 아니라 내 자존심의 무게가 문제가 되는 법이니까요.
볼로냐 당국은 이 사건을 단순한 절도로 치부하지 않았어요. 이건 국가적인 모욕이자 선전포고라고 생각했죠. 양동이를 즉각 반환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줄 알아라는 엄중한 경고를 보냈거든요. 하지만 모데나 측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아니, 오히려 더 즐거워했죠. 양동이 하나 때문에 화를 내는 그들의 모습이 우스꽝스러워 보였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이때 누군가는 멈춰야 한다고 말했을지도 몰라요. 고작 나무통 하나 때문에 싸워야 하느냐라고요. 하지만 이미 달궈진 냄비처럼 끓어오르는 대중의 분노 앞에서는 그런 합리적인 목소리도 힘을 잃고 말았죠. 어느새 양동이는 성스러운 보물이라도 된 것처럼 미화되었고 그것을 되찾는 것만이 실추된 도시의 명예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게 된 거예요. 조용히 흘러가던 역사 속에서 이 작은 양동이 하나가 거대한 폭풍을 불러일으키는 순간이었죠. 인간의 집착이 한낱 도구에 투영될 때 그것이 얼마나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우리는 곧 목격하게 될 거예요. 평화로웠던 이탈리아 북부의 들판에 이제는 긴장감이 가득 차오르고 있었거든요. 그저 물 한 바가지를 푸기 위해 만들어진 이 소박한 나무통이 수만 명의 운명을 뒤흔드는 거대한 소용돌이의 중심이 되어버린 셈이죠. 그날 밤 볼로냐의 우물가에 남겨진 텅 빈 자리는 곧 다가올 폭풍의 예고편과도 같았어요. 이제 누구도 멈출 수 없는 기묘한 전쟁의 바퀴가 천천히 굴러가기 시작했거든요. 사람들은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 내일 벌어질 일들을 걱정하며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았을 거예요. 그저 평범한 일상의 도구가 사라졌을 뿐인데 세상은 어느새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죠. 사라진 양동이 하나가 불러온 파장은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처음에는 누군가의 짓궂은 장난이겠거니 했던 볼로냐의 관리들도 모데나 성벽 위에 걸린 자신들의 양동이를 확인한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을 거예요. 그건 단순한 절도 사건이 아니었죠. 우리 집 대문에 누가 몰래 낙서를 하고 간 것과 다를 바 없는 아주 노골적이고 유치한 무시였으니까요. 볼로냐 정부는 즉각 비상회의를 소집했어요. 점잖은 옷을 입은 고위 관료들이 모여 앉아 고작 낡은 나무통 하나를 두고 밤새 열띤 토론을 벌이는 모습. 상상만 해도 묘한 기분이 들지 않나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 문제가 국가의 존망이 걸린 사안만큼이나 무겁게 다가왔거든요. 결국 그들은 모데나에 정식 사절단을 보내기로 결정하죠. 좋은 말로 할 때 우리 양동이를 돌려달라는 아주 엄중한 마지막 통보였어요. 모데나 측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마 사절단을 앞에 두고 대놓고 낄낄거렸을지도 몰라요. 그 낡아 빠진 나무통이 그렇게 소중했느냐며 오히려 더 크게 비웃었거든요. 모데나 입장에서는 이 양동이가 자신들의 용기와 대담함을 증명하는 최고의 트로피였으니까요. 돌려주기는커녕 더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고는 볼로냐 사절단을 빈손으로 돌려보냈죠. 이 소식이 전해지자 볼로냐 시민들의 인내심은 완전히 바닥이 났어요.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셈이죠. 여기서 정말 눈여겨봐야 할 건 당시 볼로냐가 동원한 군대의 규모예요. 양동이 하나를 되찾기 위해 모인 병력이 무려 보병 3만 명에 기병 2천 명이었거든요. 숫자로만 들으면 감이 잘 안 오시겠지만 요즘으로 치면 축구 경기장 몇 개를 꽉 채울 정도의 어마어마한 인파가 오직 나무통 하나를 목표로 무기를 든 거예요. 서울로 비유하자면 옆 동네에서 우리 아파트 단지 공용 물건 하나를 가져갔다고 해서 구청장이 예비군을 전부 소집하고 장갑차 수백 대를 동원해 옆구로 쳐들어가는 모양새나 다름없었죠. 누가 봐도 과한 대응이었지만 당시 볼로냐 사람들에게는 그게 정의였고 꺾이지 않는 자존심이었거든요. 우리의 것을 함부로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끝을 보여주겠다는 도끼 어린 집착이 도시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어요. 반면 모데나는 볼로냐에 비해 세력이 훨씬 작았어요. 병력도 볼로냐의 4분의 1 수준인 7천 명 정도뿐이었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얼른 양동이를 돌려주고 사과하는 게 맞았을 거예요. 하지만 모데나 사람들에게도 물러설 수 없는 고집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머릿수가 많다고 우리가 겁먹을 줄 아느냐며 오히려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최후의 결전을 준비했어요. 양동이 하나가 두 도시의 운명을 건 거대한 도박판의 칩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죠. 사실 두 도시 모두 마음 한구석으로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싸움이 시작되면 얼마나 많은 이들이 소중한 것을 잃게 될지 말이죠. 하지만 이미 팽팽하게 당겨진 감정의 줄다리기는 멈출 줄 몰랐거든요. 상대방을 어떻게든 굴복시키고야 말겠다는 그 눈먼 집착이
모든 이성적인 판단을 가로막고 있었던 셈이죠. 그렇게 1329년에 차가운 공기 속에서 이탈리아 북부의 들판은 거대한 군대의 발소리로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3만 명이 넘는 병사들이 끝도 없이 줄을 지어 행진하며 내뿜는 압박감은 주변 마을 사람들을 깊은 불안 속에 몰아넣기에 충분했죠.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모데나 성벽 어딘가에서 조롱하듯 걸려있을 그 낡은 나무 양동이었어요. 밤하늘의 별들도 이 광경을 내려다보며 어처구니 없어 했을지 몰라요. 인간들이 고작 물 한 바가지를 푸는 도구 때문에 이토록 거창한 비극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누구도 이 광기 어린 행진을 멈출 수 없게 되었죠. 볼로냐의 거대한 군대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모데나를 향해 나아갔고 그 끝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황당하면서도 쓸쓸한 장면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긴 행렬의 끝에서 펄럭이는 깃발들은 마치 다가올 폭풍을 조용히 예고하는 듯 했어요. 그 무거운 침묵 속에서 병사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그 양동이가 자신들의 평온한 일상과 바꿀 만큼 가치가 있다고 믿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거대한 집착의 흐름에 몸을 맡긴 채 끌려가고 있었던 걸까요? 그 대답은 이제 곧 넓은 평원 위에서 차갑게 밝혀지게 될 거예요. 자, 1125년 11월 15일 해가 뉘엿뉘엿 저무는 자폴리노의 평원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어요. 볼로냐에서 몰려온 3만 명의 군대가 지평선을 가득 메우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눈에는 오직 하나, 모데나의 성벽 너머 어딘가에 있을 그 낡은 양동이만 아른거렸을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대규모 국제 경기장의 관중석이 통째로 움직이는 것 같은 정말 압도적인 광경이었을지도 몰라요. 반면 모데나의 병사들은 7,000명 남짓이었죠. 숫자만 놓고 보면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볼로냐 병사 4명이 모데나 병사 1명을 한꺼번에 상대하는 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모데나 사람들에게는 물러설 수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들은 이미 양동이를 가져온 순간부터 이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고 무언가를 지켜내겠다는 일념으로 창을 다잡고 있었거든요. 마침내 두 군대가 부딪혔을 때 평원은 거친 숨소리와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이 싸움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루한 소모전이 아니었죠. 숫자가 훨씬 많았던 볼로냐 군대는 오히려 당황하기 시작했거든요. 모데나군은 숫자는 적었지만 실전 경험이 풍부한 기사들이 이끄는 조직력이 엄청났거든요. 좁은 골목길에서 단련된 모데나의 정예병들은 볼로냐 군의 허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죠. 싸움은 생각보다 너무 허무하게 끝이 났어요. 단 이 시간이었거든요. 우리가 저녁을 먹고 잠깐 휴식을 취할 만큼의 짧은 시간 동안 수천 명의 운명이 들판 위에서 엇갈리고 말았죠. 3만 명의 대군은 썰물처럼 밀려나갔고 볼로냐의 자존심은 차가운 흙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정말 묘한 일이죠. 그토록 거창하게 시작된 명예의 회복이 단 120분 만에 굴욕으로 바뀌어 버렸으니까요. 사람들이 흘린 땀이 땅으로 스며드는 동안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양동이는 여전히 저 멀리 모데나의 성벽 위에서 차갑게 쉬고 있었을 거예요. 이 우시간의 소동이 남긴 건 승리의 환호보다는 인간의 집착이 얼마나 허망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주는 서늘한 침묵이었을지도 몰라요. 모데나군은 도망치는 볼로냐군을 쫓아 성문 근처까지 진격했어요. 승기를 잡은 그들의 기세는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볼로냐를 압박했죠. 하지만 그들은 도시를 점령하거나 무언가를 빼앗는 데는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의 목표는 여전히 다른 곳에 있었거든요. 바로 상대방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이었죠. 싸움이 끝난 자폴리노 평원 위로 어둠이 짙게 깔릴 무렵 살아남은 이들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깨달았을 거예요. 우리가 오늘 무엇을 위해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놓쳐버린 것이 무엇인지 말이죠.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가족이었을 그 수많은 이들이 고작 나무통 하나 때문에 차가운 대지 위에 멈춰버렸다는 사실이 문득 소름 끼치도록 다가왔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기묘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승리에 도취한 모데나 병사들은 볼로냐 성문 앞에서 아주 희한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준비한 다음 행동은 볼로냐 사람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굴욕을 선사하게 되죠. 밤하늘의 달빛조차 무겁게 내려앉은 그날 밤, 승자들의 은근한 웃음소리가 볼로냐 성벽을 타고 조용히 흘러들고 있었어요. 우리가 집착하는 수많은 것들이 사실은 이 양동이처럼 아무것도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드는 밤이죠. 하지만 당시 그들에게는 그것이 세상의 전부였고 내일의 잠을 포기할 만큼 중요한 일이었을 거예요. 이제 그들은 그 집착의 대가로
어떤 역사를 써 내려가게 될까요? 전투가 끝난 자폴리노 평원은 묘한 정적이 잠겨 있었어요. 수적으로 압도적이었던 볼로냐 군대가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무너졌다는 사실은 당시 이탈리아 전역을 슬렁이게 하기에 충분했거든요. 하지만 진짜 기가 막힌 장면은 그 이후에 펼쳐졌죠. 승리한 모데나 병사들은 이제 성을 점령하겠거니 싶었는데 그들의 발걸음은 전혀 엉뚱한 곳을 향했거든요. 모데나 군대는 도망가는 볼로냐 병사들을 쫓아 성문 근처까지 바짝 다가갔어요. 성 안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던 볼로냐 시민들은 이제 도시가 함락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여 있었을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서울 한복판에 적군이 들이닥쳐서 우리 집 현관문 앞까지 도달한 상황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모데나 군대는 성벽을 부수는 대신 아주 기묘한 행사를 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볼로냐 성문 바로 앞에서 자신들만의 축대인 팔리우 경주를 열었거든요. 상대방의 앞마당에서 보란듯이 달리기 시합을 하며 승리를 자축한 셈이죠. 이건 단순히 이겼다는 표시를 넘어 우리는 너희를 언제든 무너뜨릴 수 있지만 너희가 너무 하찮아서 그냥 놀다 간다는 식의 지독한 조롱이었어요. 성벽 위에서 이 모습을 지켜가야 했던 볼로냐 사람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모데나 병사들은 돌아가기 직전 성문 근처에 있던 우물로 다가갔죠. 그러고는 처음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그 양동이와 똑같이 생긴 또 다른 나무 양동이 하나를 유유히 풀어냈거든요. 처음엔 몰래 훔쳐갔다면 이번에는 수천 명의 눈이 지켜보는 가운데 당당하게 전리품으로 챙겨간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전쟁에서 지고 돌아온 것도 서러운데 이긴 놈들이 대문 앞 우물에서 물통까지 떼어가는 그 뒷모습을요. 이건 단순한 절도가 아니라 한 도시의 자존심을 아주 처참하게 짓밟는 행위였거든요. 모데나 병사들은 그 양동이를 말 안장에 매달고는 노래를 부르며 자신들의 도시로 돌아갔어요. 볼로냐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인생 최대의 굴욕이었을지도 몰라요. 수만 명의 군대를 동원하고도 양동이를 되찾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를 더 내어준 셈이니까요. 요즘으로 비유하자면 옆 동네랑 싸우러 갔다가 내 지갑뿐만 아니라 신고 있던 신발까지 다 뺏기고 맨발로 돌아온 꼴이나 다름없었거든요.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서 수백 년이 지났지만 모데나의 대성당 안에 걸린 양동이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전쟁의 상처는 아물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날의 비명은 잊혔을지 몰라도 이 나무 양동이만큼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대로 남아있었거든요. 참 묘한 일이죠.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닌 낡은 나무통 하나가 수백 년을 버텨냈다는 사실이 말이에요. 볼로냐 사람들은 세대를 거듭하며 이 양동이를 되찾아오고 싶어 했어요. 때로는 정중하게 부탁도 해보고 때로는 외교적인 압박을 가하기도 했죠. 하지만 모데나의 대답은 늘 한결같았거든요. 이건 우리 승리의 역사이니 절대 돌려줄 수 없다 는 식이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헤어진 연인이 빌려간 책 한 권을 700년 동안 돌려주지 않고 자기 집 거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둔 것과 비슷할지도 몰라요. 사실 모데나 입장에서도 이 양동이를 관리하는 게 보통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나무는 시간이 지나면 썩기 마련이고 벌레가 먹거나 뒤틀리기 쉽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은 이 양동이를 보존하기 위해 지극정성을 다했어요. 네, 이건 더 이상 물을 담는 도구가 아니라 모데나라는 도시의 정체성 그 자체가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들의 집착은 이제 보존이라는 이름의 숭고한 행위로 변질된 셈이죠. 현재 모데나의 지라르디나 탑에 가면 그 양동이의 복제품이 전시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진짜 원본은 시청 깊숙한 곳에 아주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거든요. 수많은 관광객이 이 낡은 양동이를 보기 위해 줄을 서고 가이드들은 이 황당한 전쟁 이야기를 들려주며 웃음꽃을 피우곤 하죠. 하지만 볼로냐 사람들에게 그 양동이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을 찌르는 가시 같은 존재일지도 몰라요. 가끔 볼로냐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제 그만 돌려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해요. 하지만 모데나는 여전히 요지부동이죠. 오히려 이 양동이를 도시의 캐릭터처럼 활용하며 기념품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700년 전에 그 치졸했던 싸움이 이제는 하나의 문화 콘텐츠가 되어버린 거예요. 인간의 집착이 세월이라는 필터를 거치면 이렇게 낭만적이고도 유머러스한 유산으로 남기도 한다는 게 참 신기하죠? 이 황당한 전쟁은 시간이 흘러 뜻밖의 장소에서 다시 꽃을 피우게 돼요. 바로 문학의 세계였죠. 이 17세기의 시인 알레산드로 타소니는 이 사건을 바탕으로
탈취된 양동이라는 서사시를 썼거든요. 그런데 이 시가 정말 대단한 인기를 끌었어요. 처음 영웅들의 멋진 싸움을 노래하는 게 아니라 고작 양동이 하나 때문에 목숨을 거는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아주 신랄하고 우스꽝스럽게 묘사했거든요. 그는 시를 통해 묻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다고 믿는 명예와 자존심이 사실은 이 낡은 나무통보다 가벼운 게 아니냐라고 말이죠. 이 작품 덕분에 양동이 전쟁은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 인간 본성을 꿰뚫어 보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어요. 비극으로 시작된 집착이 희극으로 재탄생한 셈이죠. 상상해 보세요. 수천 명의 병사가 피를 흘린 전쟁터 위에서 시인이 펜을 들고 껄껄 웃으며 통자시를 적어 내려가는 모습을요. 그 모습 자체가 우리 삶의 한 단면일지도 모르겠어요. 당시에는 죽고 못 살 정도로 심각했던 고민들이 먼 훗날 누군가에게는 한편의 우스갯소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 그 사실이 우리에게 묘한 위안을 주기도 하거든요. 이 시는 지금까지도 이탈리아 문학의 고전으로 사랑받고 있어요. 네, 양동이 하나에 모든 것을 걸었던 조상들의 모습이 오늘날 무언가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은연중에 보여주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저마다의 양동이를 가슴에 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잠을 설치며 싸우고 있는지도 모르니까요.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1325년의 어느 밤 우물가에서 사라진 양동이 하나가 7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어요. 그저 물을 푸는 도구였던 나무통이 인간의 집착과 만나면서 역사가 되고 예술이 되는 과정을 우리는 함께 지켜봤죠. 생각해보면 참 묘한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는 수많은 걱정이나 자존심 싸움들, 사실은 그 양동이만큼이나 가벼운 것들일지도 모르거든요. 하지만 그때 볼로냐와 모데나 사람들처럼 우리도 가끔은 그 사소한 것에 인생의 전부를 걸곤 하죠. 그게 인간이란 존재의 약점이자 동시에 문명을 만들어 온 원동력이었을 거예요. 모데나의 탑 안에 조용히 놓여있는 그 양동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조롱의 대상도 분노의 대상도 아니에요. 그저 인간이 얼마나 뜨겁게 그리고 얼마나 어리석게 무언가에 몰입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고요한 증거일 뿐이죠. 그 양동이를 바라보며 우리는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놓지 못하는 이 양동이는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걸까? 하고 말이죠. 어쩌면 오늘 밤 여러분을 잠 못 들게 하는 그 생각들도 700년 뒤에 보면 한편의 유쾌한 시처럼 가벼워질지도 몰라요. 그러니 이제는 그 무거운 양동이를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볼로냐의 우물가에 남겨졌던 그 빈자리처럼 우리 마음속의 소란함도 비워낼 시간이 되었거든요. 밤은 깊어가고 700년 전의 그 전쟁터에도 이제는 평화로운 달빛만 가득하겠죠? 양동이 하나에 얽혔던 수많은 감정도 이제는 역사라는 이름의 깊은 잠에 빠져들었을 거예요. 우리도 그 고요한 흐름을 따라 이제는 마음의 문을 닫고 편안한 휴식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 봐요. 그 옛날 모데나의 양동이가 그러했듯 우리도 내일이면 다시 누군가에게 소중한 도구가 되어 제자리를 지키고 있을 테니까요. 조용하고 평온한 이 시간 속에서 모든 집착을 잠시 잊은 채 깊은 안식 속으로 스며들어 보세요. 어느새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세상의 소음은 저 멀리 사라져 가고 있을 거예요.